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전라북도 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 수출 전문위원 윤동현 이사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수출의 높은 참여 의지와 수출 판로를 확대하고자 계시는 대표님들, 실무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10개 강좌로 이루어지고 또 코로나로 인한 비접촉 마케팅 시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NS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생생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아울러 무역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들은 무역 관련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역의 여러 가지 사기 유형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 사기별로,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사실 일이 무역을 다 해놓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대처 방안도 솔루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모든 계약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들은 모든 것은 서류, 해외하고의 거래는 구두 계약이 아닙니다. 즉 서면 서류로 계약 위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말로서만 한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PO라든가 견적서라든가 컨펌을 하고 또 내고를 하고 여러 가지 무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때로는 말로써 표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컨펌의 서명이 필요하고, 물론 서명을 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그래도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무역 사기를 사전에 예방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무역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유형별로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첫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제 사기와 선적 불량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이어지는 금품 사기, 불법 체류 이런 것들, 서류 위조, 이메일 사기 이런 것들은 그간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접속을 하셔서 무역 사기, 그런 무역 협회라든가 코트라든가 이런 데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시게 되면 이 결제 사기를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이냐, 저는 사례 중심으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이메일부터 맨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서류 위조라는 이야기죠. 그게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서두에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서류 위조는 이메일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나이지리아에서 자기가 정보 조달을 하는데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구매를 하겠다, 견적을 달라, 그러고 다시 그러면 요청을 다시 이메일이 회신이 오고 왔다 편지를 교환하고 그러다 보면 양이 얼마냐, 가격이 얼마냐, 그렇게 의심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시간 낭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첨부 파일을 열어봐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이메일을 접수를 하게 될 거고 매일매일 그 지우개에 정신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그 대응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것 중에 클레임, 뭐 또 선적 불량,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수입자 입장에서 처리도 해봤고 또 수출자 입장에서의 조심스러운 부분도 경험도 해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첫째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것은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거죠. 한 번 더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모든 것은 그 해외 거래에서 돈이 입금이 되지 않는 이상은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거래를 일단 의심선상에 아까 맨 먼저 수출 절차에 대한 시장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리고 거래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모든 것은 90%가 그거는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원점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번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뭐 지금까지 이러한 작년도 2년간의 통계가 약 200건의 통계를 경험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누군가가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표님들이라든가 또 무역 담당자들이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순식간에 나오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것들은 행동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나 사기 발생 전에 행동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사기 발생 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즉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사기 발생 전에 핵심적으로 대응하는 용정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코트라의 투자 상담에 보시면 기존 기업이 실존해 있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죠. 코트라의 아니면 여러분의 코트라의 뭐 지사와 사업을 처음으로 처녀 시장을 진출을 할 때, 국가를 진출할 때 충분한 정보를 입수를 했다면 이제 그쪽 지역을 정말로 공략을 하겠다 이러면 코트라의 특별한 지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료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이러한 그 무역 사기를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초보 기업이라면 지금 전북도 산하의 지자체 산하의 초보 기업이라면 향후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무역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전략으로 써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부분은 특히나 뭐 샘플링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무역 현장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작은 내용이라도 무역을 오늘 시점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이 들면 이런 부분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기는 나한테도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순식간에 당하게 되고 또 순식간에 클릭을 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주의해서 열어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만 해도 굉장히 큰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식의 습득이라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트라 투자 상담 쪽에 또 문의를 하시고 또 기업 실존 여부도 확인을 하시는 등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은 많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드리고요. 다음에 한국 무역보험공사도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입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보험도 물론 이제 양이 이제 수출하는 규모가 커지면
보험도 가입을 할 필요성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출 보험에 대한 것도 정확한 정보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무역 관련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안전장치니까요. 모든 것은 사기 발생 전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는 거고, 부득이한 경우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게 될 사기 발생 후에 행동 요령도 또 대안 방안이 있으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기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이러한 오염을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수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기업 신용 조사는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정부 기관에서 뭐 호트라든 무역협회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든 여러 가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러분을 중소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수출 제반 지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떤 작은 것이라고 치더라도 샘플서부터 시작해서 본 계약하기까지의 많은 것들에 대한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외 여러분이 거래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도 여러분이 의뢰를 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충분하게 한다면 여러분의 사기는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음에 이제 사기 발생 후에 또 행동하는 요령들도 있습니다. 이제 사기가 이제 여러분들 내가 이메일을 잘못 열어서 여러 가지 결제 유형별 선적 뭐 이런 잘못돼 가지고 사기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또 능동적으로 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는 그게 우리가 흔한 좀 돌다리도 사전에 두드린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좀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지 하는 그런 안심 선상에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은 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바로 무역 사기가 발생이 됐을 때는 즉각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은행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예를 들어서 LC 거래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은행과 뱅크 투 뱅크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서류도 다 바이어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기가 발생이 됐다. 벌써 이제 거기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겠지만 사기꾼도, 그러나 여기서는 바로 지급 정지를 한다든가 신청을 바로 우리 여러분들 개설은행에 바로 신청을 해서 지급 정지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행이 트랜스퍼가 자금이 이동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경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사이버 범죄 신고를 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전화로 먼저 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서류는 거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 사기가 발생이 됐다 치면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에 국제사건 법률 자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전에 사기 발생 전에 예방 차원을 더 숙지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나이스 신용정보라든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이용하는 것도 다 여러분이 애쓰게 수출했던 것에 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사기 발생 전에 대응하는 자세가 더 우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형과 그리고 사기 유형과 그리고 대응 방안도 이제 개략적으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될 부분 중 10가지만 우선
선택을 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그 현장 및 교차 방문, 사전 방문을 통해 바이어의 신뢰성을 확보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계약 전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서류가 오고 가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프로포마 인부 견적서가 상대방에게 제출이 되고, 거기서 다시 카운터 오파가 다시 와서 다시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내고를 해서 가격을 확정을 하면, 과연 이 서류상에서 움직여 갈 수 있는 이 바이어가 과연 그 지불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를 체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한 비근한 예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난해에 그 코로나 때 저 경험치로 보면 작년에 기계를 파는데 기계 한 대당 가격이 약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인데 인도 바이어가 모든 거 다 컨펌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 지급 능력이, 자기가 은행을 내일 물건을 내가 선적을 해야 되는데, 패킹을 해야 되는데, 지급이 TT로 송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 능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니네 은행을 좀 스텝을 연결해달라. 은행 핑계를 자꾸 대는 거 보고, 이 부분이 사기 거래구나. 우리가 여기 물건을 잘못 어레인지하고 예약을 하고 그랬다면, 우리가 이제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 했겠죠. 그러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시간 낭비였고 그런 경험들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바이어에 대한 수출 대금 지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사전 정보 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든 다방면으로 바이어가 발굴이 되고 또 바이어하고의 최종 계약을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될 경우라면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지급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래 시에 절대로 한국 분들이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라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나 해외 바이어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빠르면, 서두르면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예를 들어 가격을 조정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시간이 또 지체가 되죠. 그러면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격을 깎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것을 상대방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에는 절대로 서두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 서류 위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서 여러분이 한 번 한 번 서류가 오고 가는 내용들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필요한 서류가 정말 의심스럽다 치면 여권 카피를 요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 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모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경찰서라든가 무역보험공사 경찰서도 체크하고, 이제 세 번째는 수출보험에 가입하라는, 여러분들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든다라는 개념은 내가 어떤 위험한 경우에 처했을 때 보상작용으로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보험에 가입해라. 금액이 클수록. 그러나 보험액이 작을 때도 거래 규모가 작으면 그게 보험료가 배보다 배급이 클 수도 있고 괜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샘플을 보험으로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거래 규모에 따라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좀 안심이 되고, 또 어떤 경우라도 보험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출 대금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사실 해외 거래선을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쭉 체크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해외의 거래선에 웹사이트가 있을 거고, 또 굉장히 또 웹사이트가 없는 회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번호도 알려고 그러면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주지도 않고 굉장히 유의 깊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바이어가 실존해 있는 여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체크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있는 정보를 입수한다든가, 그러면 직접 전화를 해서 해당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만약에 피터가 예를 들어서 그 회사 근무를 하는지 뭐 직접 전화를 해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효한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가능성 있는 거래선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또 굉장히 전화를 하는 것들이 어렵지만 굉장히 접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실존 회사입니다. 또 하나, 또 실존 회사라고 해서 반드시 또 이게 아까 1, 2, 3의 바이어가 지급 능력이 있는지, 이게 정말 구매를 하는 건지, 정말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냥 뭐 물건 덥석 주고 돈 받고 돈 주고 하는 것은, 이 사기 무역 거래가 왜 발생이 되냐 하면 그런 연유에서 누군가의 그 약자의 부분을 파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많은 아주 정말 느끼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고도화된 사기 기술로 여러분을 현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정보라든가 무역 실적을 조회하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러나 작은 규모까지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무역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샘플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사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도 절대로 샘플을 제공을 하되, 뭐 적은 금액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제공을 하되, 선적 비용, 예를 들어서 shipping cost라고 하죠. 그런 비용들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역에 대한, 뭐 캐나다다, 그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100불 이상이 돼도 그냥 네가 현지에서 영업을,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냥 프리 오브 차지로 해준다는, 예를 들어서 그게 여러분들 EMS라든가 견본 샘플을 할 때도. 그러나 사기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샘플만을 취하려고 하는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shipping 코스트를 요구를 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샘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샘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샘플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판단을 순간적으로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하는 것도, 여러분 서류 작성하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서류를 작성을 하고 보내주면 그게 이제 샘플 비용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non-commercial invoice입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보내주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거래선이 사기인지 아닌지도 금방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는 샘플도 보내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다 10원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 해외로 그렇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6번 항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서류 및 문서 진위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홈페이지 정보를 다시 비교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이메일 속에 여러분 이메일이 정말 아주 교묘하게 피싱을 유도하는 그런 이메일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까 B2B 플랫폼에서 여러분의 제품이 등록이 되기 시작을 하면 전 세계 수많은 스캐머들한테, 사기꾼들한테 컨택 정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메일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진위 여부를 잘 판단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메일 상단에 뭐 어전트, 뭐 이런 탑 시크릿, 뭐 이런 걸로 글귀를 써서 이메일 토픽을 쓰는 것들은 거의 200% 사기 이메일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7번째, 나머지 코트라라든가 해외 무역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을 수용하게
개발을 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이 됐으면 여러분의 이제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는 좀 더 권위 있는 기관으로 나가서 코트라의 진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여러분이 제품이 소중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이 성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대로 계약서와 거래 조건도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문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역의 초보자라도, 내가 초보 기업이라도 수출 기업으로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길들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알아나가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모드로 가시면 더욱더 여러분이 수출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전한 대금 결제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메일도 한번 뭐 조금 의심이 된다 치면 이메일 패스워드를 수시로 변경하는 방법도 과감하게 선택을 하시고, 이메일 해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카이프라든가 왓츠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강화를 해서 순간적으로 이메일보다는 수시로 해서, 그리고 공식적인 것은 그때 이후에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수출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그 무역은 굉장히 여러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기꾼들한테 이러한 사기 유형의 거래는 누구한테 올지 모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뭐 보다 중요한 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북 산하 지자체 그 모든 기업들이 무역을 시작하는 수출 초보 기업들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사기 무역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시고, 많은 정보들은, 좀 더 세심한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서 여러분 지식으로 만들어 주시길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